DB 하이텍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6.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56.9%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6.4회전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는 아니고 전에 제가 이것도 뽑았었는데 재고 투자 회수율 ROI 3.4로 퍼센테이지 안 하고 지수로 3.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석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스루프 타임즈에서 그 뉴스로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 그 동부가 그 KCGI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1650억 원의 주식을 장외 취득을 해서 지분을 늘리고 그 지주사를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078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무려 36.8%가 감소했고요.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여기 계약 자산이 있습니다. 43.4%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재고의 감소는 재고 이익을 감소시켜 영업이익이 적게 산출됩니다.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가 10.6%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출 총익이 56.4%가 감소를 했고 판매 관리비가 1.9%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2,052억 원으로서 전년도 6,149억 원보다 66.6%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는 22.7%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생산성도 0.5구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8,078억 원, 36.8%, 그대로 요거 매출액은 건드리지 않고요. 매출 재료비는 64.8%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마이너스 28%이기 때문에 스루풋은 재료비하고 운영 경비하고 운영 비용은 운영 경비라고 향후 용어를 바꿀 생각입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 전원을 제가 안 꽂았군요. 왜 화면이 흐려지나 했더니 다시 밝아졌네요. 네. 그래서 스루풋 금액이 32.2% 감소했고 그러나 반대로 스루풋률은 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비가 3% 감소를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TOE 생산성은 1.52로서 0.66이나 그 하락을 했고 스루픈 영업은 2,561억 원으로서 56.9%가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508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제품과 제공품인데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5,400만 원 증가를 했는데 그럼 뭐가 감소를 했느냐? 그러면 계약 자산이 이게 그 수주 생산을 주문 생산을 받는 데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스루프 쪽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585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스루프 영업이익이 크게 이익이 났습니다. 근데 회사는 그 이런 그 주석을 달았어요. 어, 기업 회계 기준서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이다 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급 청구권이 존재하는 미인도된 제품 및 제품은 매출원가로 조정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아직 청구는 안 했지만 매출 인식을 했다는 것을 돌려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출액은 건드리진 않지만은 이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봅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한번 또 그 얘기를 해볼 생각이고요. 스루프 손익에서 계약자산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여 분석하는 것은 합리적임을 상기 주석이 입증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고 흐름은 인벤토리 그 매니지먼트 프로 공시가 필요한 이유라고 해가지고 위에 그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은 확인이 되지만은 비교 검증이 되지만은 원재료 사용액은 비교 검증할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입고액, 매입액, 그 다음에 그 사용액 이런 것들이 원재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공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비교 검증을 좀 해야 봐야 되고, 이 이하 운영 경비들은 어차피 현금을 다 써서 날라간 돈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비교 검증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인정은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석 순위에서도 3순위 이상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앞에 그 이 비성분 내역을 그 재료비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다시 표현해 보면은 어 그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143억 원으로서 28.5% 감소했고요. 운영 경비는 3% 감소했습니다. 이 운영 경비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총 제조 비용의 87%나 크게 높게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봐서 그 재료 비율이 13%뿐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봐가지고는 원재료 가격이 여기서도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1차 추론도 하락으로 추론을 했고 2차 추론도 크게 하락한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1단계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PQ 총 제조 비용 이게 584억 9,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계약자산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르프 쪽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그총 제조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보면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50억 9,1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50억 9,100만 원만 감소하면 되는데 77억 3,3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러면 재고가 26억 4,200만 원이 어디로 재고가 날라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가감해 주면은 차이가 24억 3,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재고가 어디 날라갔다고 그랬는데 어디로 날라갔냐 그러면 DB 글로벌 칩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분할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하고 작년도에 2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수 차이의 누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수주 산업에서 비교를 우리가 꼭 해봐야 될 것은 계약자산의 증감액인데, 현금 흐름표에는 현금이 200억이 들어온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고자산 명세에서도 표현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585억 원이 감소한 거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384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재무상태표는 585억 원이나 감소했다는데 현금 흐름표는 201억 원만 감소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384억 원의 이 계약자산이 어떻게 이렇게 줄었느냐? 이 갭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추적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 동부 하이텍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전년도에는 그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이 정도는 아마 대손상각 아닐까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닙니다. 대손상각 아닙니다. 이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운영 경비에서 인건비가 1,458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5% 감소했고요. 직원 수는 아까 그 종속기업 분할을 했죠. 해고했다기보다는 그 DB 모르고 이 종속회사 했죠. 113명이 종속회사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당 평균 임금은 9,780만 원으로서 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 가공비가 분할로 인해 가지고 71.9%가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6.1% 감소했고 반대로 전력비가 올라갔나요? 39.5%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의사결정과 분석의 순위도 저는 TIOE 순서로 하고 있죠. 운영경비는 3순위로 확인하는 정도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분석한 결과에 경영평가 지표들을 모아보면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6.4회전, 3.8회전에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수르풋율도 6.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상으로 쭉 해온 거로는 뭔가 그 계약자산 쪽이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거는 그 계약자산 포괄에는 계약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ROI를 하나 새로 넣습니다. 그 뭐냐면은 재고 투자 회수율 이게 3.4로서 수르픈율도 오르고 재고 회전율이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하건데 우리가 영업이익을 벌어서 재고를 그걸 투자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가는 거니까 이 3분기 말에 남은 재고를 투자액으로 봤을 때 에, 그 ROI가 얼마냐 이거를 보면은 작년보다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경영 성과를 요거까지 비교를 해야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는 매우 낮은 상태고요. 이자 보상 비율은 꽤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자 부채 레버리지가 아주 작으니까 지급이자 나가는 것도 매우 작으니까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이 엄청 줄었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 어, 요게 좀 뭐가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그 회전율하고 스루픈율이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 건데 저장을 하면서 뭔가 그 파워포인트가 에러를 낸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상승을 했을 때는 원재료 가격이 아까 하락했다고 추론을 했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고 그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그것이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어, 여기 나와 있는 원재료 가격 추이로 봐서 단순 평균으로는 3%가 인상이 됐어요. 내려간 게 아닙니다. 그래 가중 평균은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 매입 금액하고 잘 매치가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하락 추론인데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요. 판매 가격도 규격별로 뭔가 랭지가 판매 단가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어쨌든 비교를 위해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마지막 가격을 해가지고 똑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단순 평균으로는 12.8%가 상승한 거로 돼서 스르픈율이 상승은 했다. 스르픈율은 상승했지만 비용들이 많이 나가서 이제 결국 영업이익은 하락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좀 자료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투명회계 입증 자료로는
이게 영 시덥지가 않다. 이런 결과를 내게 되네요. 이 자체를 팩트라고 본다면은 이 팩트가 진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이제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1조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영업이익은 2,135억 원으로서 3분기까지 43%가 감소했는데 이것이 계속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43%를 재고를 계약 자산을 증가시킨다면은 매출액을 안 늘려도 2,795억 원까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회계의 맹점이고 마녀의 그 유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르프 쪽으로도 1조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르프상으로는 한 3천억 크게 이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요금 포괄 그 계약자산 포함해서 구회전 5.2%더 노력을 한다면은 매출이 1조 한 500억 원대 500억만 더 좀 더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583억 원으로 스르프상으로는 크게 이익이 나게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재고가 크게 500 매덕이나 감소했는데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서 그 갭이 또 300 매덕 차이가 있죠. 그게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측을 해보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그 스루프트 회계 기준이 그 판매 예가는 높게 나옵니다. 이제까지의 그 여러 업체들을 분석한 결과로 하나의 통계치의 그 4분면인데 재고가 크게 감소했죠. 포괄 재고가.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가공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계약 자산이 500매덕이지만 현금 물음표는 200매덕분이 감소를 안 한 거로 돼 있는데 이런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게 예측이 된다. 분명히 그 스르폿으로 예측하는 금액이 더 낮게 나와야 되는데 낮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지금 이 위에 거는 경영자들이 원하는 평가 지표고 이거는 이제 TIOE는 이제 운영 관리 회계 운영 지표라고 비교를 해본다면은 그거에 이제 그 인과관계들을 다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그 재고 투자액이란 게 보통은 이제 그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 얘기할 때는 그 공장 설비 투자 뭐 이런 거로 얼마나 회수 기간이 있느냐 이런 거로 하지만은 재고 투자로만 저는 좀 한번 뽑아보기로 한 거죠. 그래서 T에서 오일을 뺀 그 T 영업이익이죠. 그거를 재고액으로 나눈 게 그 재고 투자 회수율 ROI다. 그게 아까 3.4라고 얘기했는데 내려갔죠. 여기 내려갔습니다. 이거로 봐가지고는 스루풋은 올랐다 하지만은 재고 투자 회수율은 그러니까 재고에 돈이 아직 많이 썩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루풋율도 오르고 회전율도 오른다고 한다면은 재고 ROI도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밸런스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금 흐름은 잉여 현금 흐름으로 제가 이제 경영자 평가 지표로 제시를 하는 건데요. 먼저 그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3,237억 원을 벌었다고 보면 됩니다. 투하자본 대비 18.4%의 이익률이다. 이렇게 현금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채권자한테 463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율이 떨어졌고 부채 비율도 매우 낮은 회사죠. 그러니까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식 취득도 하고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1569억 원인데 8.9%에 해당하거든요. 작년도는 1.1%인데 작년도는 순수한 이익 배당인데 올해 3분기에 자기 주식 취득을 어, 어, 1,000억 원어치를 아니 자기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FEM 2,326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58,600원으로서 연초보다 21,450원이 상승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15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연초에는 거의 장부 가격 수준이었는데 그게 50% 이상 뛰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래 가치로 보면은 14.5%, 이 미래 가치로 비례해서 주가가 오르면은 상식선이다 그러는데 상식선보다 더 올랐다. 그러면은 높은 가격을 형성해서 그 행동주의 펀드가 그 장외에서 팔면서 많은 이득을 취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짓이구나 하는 것을 당연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DB로서 12.42% 지분, 이게 지분이 좀 낮은 거죠. 그래서 더 샀다 그런 얘기 같아요. 국민연금이 7.94%, 그다음에 외국인이 21.34%, 21.34%인데 어딘지는 그 거래가 없어가지고 네이버 그 증권 뉴스에 나오질 않네요. 이상 DB 하이텍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어, 새롭게 그 재고 투자 회수율 그 ROI를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지식 취득을 해서 경영권 방어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핵심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 자산이 불투명하다. 요거 계약 자산의 증감액이 뭔가가 평가액이 뭔가 야로가 있다.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